인도 공화국인데요. 인도는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 그래서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여기 나라가 14억이 조금 넘는데 연방제, 공화제, 양원 내각제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과 부통령 총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후에 상원 하원을 두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1947년 8월 15일 날 했고요. 면적은 세계 7위 이렇게 되었습니다. 힌디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공용 문자는 로마자나 데나바 가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14억 2천만, 거의 3천만 가까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GDP가 세계 3위입니다. 16조 2천억 불 되겠습니다. 전체 1인당은 11,000, 그래서 122조 1인당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가 본데. GDP가 전체 5위고요. 그래서 PPP 기준으로 한 3위. 여기 전체 3조 9,400억 달러. 1인당은 2,698. 되게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 어떻게 보면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는 루피를 사용하고 있고, 힌두교가 79.8%, 이슬람교가 14.2%, 기독교가 2.3%, 시크교 1.7%, 불교 0.7%, 자야나교 0.4%, 이렇게 해서 기타 무종교도 있고 이렇게. 국제제한은 플러스 91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북쪽으로는 네팔, 부탄, 중국과로 맞닿아 있고 국경 분쟁이 좀 있습니다. 중국과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쪽으로는 파키스탄, 면적은 세계에서 7번째로 넓고, 동쪽으로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남쪽으로는 벵골만, 남서쪽으로는 아라비아해, 남쪽으로는 인도양과 맞닿아 그 주변으로 스리랑카, 몰디브가 있습니다.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 해상 경계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접해 있고요. 수도는 뉴델리입니다. 안전만 뒷받침된다면 여기서 아시아 국가 쪽으로 다 수출을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교통의 요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 교통이 좋은지는 모르겠네요. 역사적인 무역로였다. 인더스 문명의 고대 인더스 문명 발상지다. 4개의 종교, 힌두교, 불교, 자야나교, 시크교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18세기 초기서부터 영국 동인도 회사의 관리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직접 세계를 받아주면 잔디 주도의 1947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인도는 총 GDP 규모의 세계 5번째로 높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1년 기준 세계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은 1,410달러로 저소득 국가다. GDP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하나로 평가되어 있고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빈곤, 문맹, 열악한 보증 흥중 보건의 문제를 핵보유 규제가 지역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상비군이 3번째로 많습니다. 군비 주천이 세계에서 10번째로 높고 연방제고 28개의 주와 8개의 연방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 연방의 회원국입니다. 브릭스도 이런 데도 있고 WTO, G20 이런 데도 회원국입니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인도 아리아인들이 도시건설 베다 문명을 건설했다. 신앙에서 브라만교, 산스크리트, 인도 공용어로 사용됐다. 이렇게 됐고요. 인도 귀족들이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기족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카스트를 발전시켰다.
1차 세계대전 100만 명의 인도인들이 영국편에 참전을 했고요. 힌두교도 중심의 인도 지방과 이슬람 중심의 파키스탄 지방 간의 불화가, 그래서 여기 인도와 파키스탄이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서 독립하게 되었다. 결국 이제 인도가 파키스탄 인도에서 분할이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펀자브와 벵골은 주민들의 종교 성향 때문에 두 개로 분리됐고, 카슈미르는 아직까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파키스탄은 파키스탄과 국경 두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독립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인도에서 파키스탄이 나오고 파키스탄에서 다시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쪼개져 나왔네요. 종교 갈등이 지금 꽤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크 교도들이 1980년대에 펀자브 지방 독립을 요구를 하고 있고, 계속적이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있습니다. 카스트가 좀 존재하고요. 카스트 제도가, 신분차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벵골만 아라비아 해와 어떤 남서부는 벵골만 이렇게 7,00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여름, 우기, 겨울에 세 절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우기를 제외하고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도 많다. 인도 북부, 인도 중부는 거의 전역에 비옥한 힌두스탄 평야가 펼쳐져 있다. 인도 남부의 거의 전역은 데칸고원이 차지합니다. 북도 서부에는 바이아 모래라든 타르 사막이 있고, 북동부 국경지역 험준한 히말라야가 차지합니다. 이게 카슈미르 지방의 K2 해발 8,611, 파키스탄과 분쟁 지역이죠. 정확한 영토의 최고점은 칸젠 중가 8,598m, 이렇게 해서 다당제입니다. 우회공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 정당으로는 40개에 달하는 군소 정당이 세워져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의회는 양원제 있고요. 그래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면 총리가 모든 권한과 실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은 실질적인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 통수권자이고 국가 원수로 규정은 돼 있고요. 사명권과 법률안 거부권에서 전국의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고 의회제도를 채택하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근데 양원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8개 주 8개 연방 직할지를, 수도는 뉴델리입니다. 꽤나 모병제를 실시하고요. 인도의 군사력은 4위입니다. 모병제를 이렇게 해서 해군력은 뭐 중국 해군력과 비슷한 수준이랬는데요. 인도는 남아시아 유일하게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이 120만 명, 총에서 132만 5천이랬는데, 전차가 5,000대, 군함 175척, 군술기가 2,461회. 그래서 자주와가 6천문이지만 자주와의 비율이 채 3% 되지 않아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서 육군 현대화에도 박차를 기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중국과 갈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사력을 보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의 32.7%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인도 인구가 14억 한 3천만 되는 것 같은데요. 인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인도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고산주대, 동북 고산지대는 중국 티베트 의력 민족 집단이 거주한다. 드라비드 어족에 속하는 민족 집단이 남부에는 거주한다. 시킴주 같은 히말라야 산맥과 동북 고산지대는 중국 티베트 어족의 민족 집단도 있다.
북부에는 주로 인도 유럽어족의 인도 아리아우군에 속하는 민족 집단이 거주한다. 영어와 힌디어가 기본적인 공용어다. 총 780가의 인도 언어가 존재하고 10만 명 이상의 사용 언어는 216개. 헌법이 지정한 지정 언어는 22개입니다. 영어, 힌두어 이렇게 되겠네요. 힌디어. 모국어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영어. 영어 벵골어, 방글라데시아 공용어, 인구 서벵골주의 언어이다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3.1%가 세계 7위 언어이다라고 합니다. 벵골어를 지정을 해달라고 정부 요구하고 있다. 텔루구어도 있고요. 세계 인구의 1%가 마라티어도 있고, 타밀어도 있고, 좀 꽤 많네요. 파키스탄의 공식 공어는 우르두어인데요. 인도 잠무 카슈미르주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언어가 엄청 많네요. 이렇게 쭉쭉. 힌두교가 절대적이고 이슬람교, 불교도 있습니다. 힌두교가 79.89%, 이슬람이 14.2%, 기독교 2.3% 이렇게 돼 있어요. 밀은 세계에서 이렇게 12위로 생산하고 쌀의 생산도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인구가 많아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쇠고기를 먹지 않은 힌두교인들의 교리 때문이다. 소비되는 육류는 양고기야 닭고기이다. 인도에 있는 맥도날드 파는 빅맥이 쇠고기 파티가 아닌 양고기 패티다. 수출량이 세계 교역량 1%를 맥도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소수 지배 계층은 매우 높은 수준의 생활을 향하고 있다. 대부분은 최저 수준 이하의 생활을 하고 소득 격차가 크다. 인구의 근본적 문제, 매년 1000만 명 넘는 계속적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라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인도의 경제는 2019년 기준 2조 9천억 달러,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거대한 규모. 그래서 PPP로는 11조 달러.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미국 당과는 3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권이기도 합니다. 1인당 GDP는 세계 139위, 매우 저조. 이런 5억 1,370만 명 정도 노동 가능 인구, 세계에서 주 번째로 많은 수였다. 서비스업이 GDP 전체의 55.6%를 차지하고 산업이 26.3%, 농업이 18.1%를 차지한다. 2,500만에 달하는 인도 해외 노동자들이 있고 자국으로 연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보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액수다. 주 농업 생산물은 쌀, 밀, 오일시드, 솜, 차, 사탕수수, 감자. 주 산업으로는 직물업과 통신업, 과학공업과 의학업, 바이오업, 식품 제조업, 철강업, 시멘트, 광산업, 석유업, 기계공업, 소프트웨어 제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해외 무역이 인도의 GDP의 차지한 양 24%를 급격으로 뛰어올랐다. 2008년 기준 세계 무역 1.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수입국이자 19번째 가는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수출품엔 석유 가공품, 직물, 보석, 소프트웨어, 기계, 화학물질, 가죽 제품이 있고 주요 수출품에는 원유, 기계, 화학물질, 보석, 원서 이렇게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세계 2013년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직물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래서 지금 석유와 기계업이 수출에 차지하는 비용이 14%에 42% 급격하게 뛰어올랐다. 연평균 엄청. 그래서 2030년경 대략 5억 8천만 정도의 사람이 중산층 규모의
경제 수준을 지니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부분. 그 세계 정보 최고 정보 기술 기업 15개 중 7개가 인도에 아웃소싱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기업들이 아웃소싱을 많이 맡기는 국가였다. 인도의 소비 시장은 막대한 인구에서 현재 세계 11위입니다. 2030년경 5위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2010년도 1265억 달러인데 2020년경에는 3,358달러 성장할 것으로. 구매력도 높아지겠네요. 2045년이 되면 미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GDP, 구매력 기준 GDP로 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인도의 GDP가 매년 88% 이상 성장할 거로 예상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젊고 빠르게 성장한 노동 가능 인구와 발전하는 교육 부분으로 인한 제조업 부분이 활발하게 생겨나고 중산층이 형성되고 있고요. 인도의 통신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억 2,700만 명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스마트폰 시장으로 또 올랐고, 자동차 산업 세계 두 번째로 빠르게 수출은, 인도의 전력 공급은 재생에너지로 42기가와트가 만들어지는데 전체는 300기가와트입니다. IT 산업은 280만 명의 사람을 고용하고 1,000억 달러 같은 가치를 창출하고 인도 전체 GDP의 7.5%를 전체 수출의 26%에 기여합니다. 인도의 의료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의 R&D 지출 60%는 바이오 의료학에 쏟아부어지고 있고, 2020년경에 485억 달러 정도. 전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바이오 기술 종주국이다. 이렇게 증가율이, 철도 교통이 매우 잘 발달해 있고요.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3개국에 나눠져 있다고. 영국령 시대에 부설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 철도 교통은 항상 혼잡하다. 자동차 교통 효로망이 정비된 보급률이 낮다. 수상교통은 해상교통과 대하천, 겐지스강, 브라마푸트라강, 인더스강, 대하천을 이용한 하천교통이 있다. 상당히 먼 내륙지방까지 항행이 가능하다. 여기서 하천을 이용한 하천교통이 있다. 해상교통, 수상교통, 캘커타, 마드레스, bombe이, 항구를 중심으로 해상교통이 있고요. 항공교통은 국제선 에어 인디와 국내선 인디언 에어라인즈가 있어서 비교적 잘 발달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학교교육. 인도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타지마할이 있습니다. 타지마할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인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7위의 수출국, 제16위의 수출국, 수입국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역구매는 크지가 않네요. 이런 중국과 영토 갈등이 있고요. 중국에서 국경 분쟁, 카슈미르 일스의 악사 이치는 중국이 점령하고 이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다. 북동부 인도 북동쪽의 지역에 중국이 인권 실행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 시장 자치구 티베트 소수민족 인권 갈등과 달라이라마 망명 문제, 티베트 망명 정보 문제라고 갈등을 빚고 있다.
2020년 6월에 티베트 자치구 인근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했고 양측에 사상자가 발생을 해요. 파키스탄도 그렇고요. 인도는 이렇게 해서 하고, 인도와 미국이 군사 협력도 대폭 강화 중이다. 대중국 견제로 인해서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을 해서 대중국 견제를 좀 하고 있다라고 이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의 수출에 (2024) 일단 인도 수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도 섬유 같은 의류 수출은 4.7% 29억 3,756만 달러, 전체 수출 금액 중 10.5%를 차지하고 한답니다. 인도는 브라질의 세계 최대 설탕 수출국이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국내 생산량 감소로 해가지고 12억 달러, 1조 6천억 원의 설탕을 대량 수입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 부분이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수출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인도의 수출은 그렇게까지 크지를 않네요. 그래서 음, 2021년부터 미국이 중국을 내쫓고 인도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2023년 24년 인도의 수출액이 775억 달러, 수입액은 422억 달러, 흑자가 353억 달러. 네. IT 수출 수익의 80%는 미국에 의존합니다. 이런 부분이 단기 취업, 전문적인 단기 취업의 소지자 72.3%가 인도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진 인도와 힌두군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총 인도의 화학산업은 전세계 화학산업의 3.4%, 2022년 기준 규모는 2200억 달러 추정, 2025년까지 3000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러시아의 2023년도까지 대인도 수출이 전년 대비 79% 증가 610억 달러. 인도는 베트남의 두 번째로 큰 고무 수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상무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인도는 총 7,78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전년 수출액은 763억 달러 조금 상회했습니다. 인도 상무부 발표로 인해서 중국 러시아 무역 증가, 무역 적자는 756억 달러로 개선됐다. 서비스 수출이 3,253억 달러, 3,410억 달러로 증가했다. 상품 수출은 4,511억 달러, 4,370억 달러 소폭 감소.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2023-24년 기준으로 8,538억 달러 이렇게로 되어 있고요. 2022년도, 2023년도에 8,980억 달러에 조금 수입이 줄었다. 원유, 금, 전자제품 수입, 진주, 기금속, 석재, 철강 수입이 이게 조금 감소. 무역 적자는 756억 달러 이렇게 돼 있다. 인도가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중국산 철강 수입을 전년 동기에 35.4% 증가시켜서 170만 톤의 인프라 확장과 도시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인도 진출이 앞으로 차가 3천억 불, 반도체가 1,100억 불 시장이 된다라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2026년까지 자기네들이 이제 계획이 그래서
연평균 20년간 10% 경제 성장했고, 외국인 투자죠. 매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인도 정부 대규모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 정부 13조 원의 보조금 걸고 마이크론, PSMC 회사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합니다. 인도의 각각 적극적인 투자는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데요. 4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전공자의 층이 두텁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반도체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고, 삼성전자 반도체 인도 법인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연구 개발 조직을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전체 수출의 2%에 불과하다. 그래서 되게 이 부분이 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다. 2026년까지 3천억 달러 규모의 전자제품을 제조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10%인 1,1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시장이 될 것이고, 이렇게 전자정보 기술부 이렇게 인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생태계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가 앞으로 굉장히 이게 전 세계에 있어서 상당한 위력을 발생을 시킬 수 있어서 이게 어떤 전 세계 첨단 기술에 있어서 모르죠. 전 세계 수출을 완전히 밀어냈을 때 중국처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잠재력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인도로부터 아시아 쪽으로,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교통 요지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중동 쪽도 그렇고. 그래서 금융 부분의 협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보면 한국의 은행도 이렇게 어떤 전 세계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하나은행이 이렇게 세계 26국이 221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법인 지점 출장사 포함하면 114개 영업종을 운영 중이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포화 상태에 있고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에 있어서 세계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 순이익을 40%까지 늘린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중국 법인이 10조 5,166억 원, 그 다음에 이렇게 캐나다에도 2조 정도 있고, 하나로 로스앤젤레스 파이낸셜이 8,588억 원. 그래서 분기 수익액에서 인도 법인 PT뱅크에서 분기 수익이 있고 330억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은행도 이렇게 해외 진출해서 이렇게 수익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투자은행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일본에는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그룹과 글로벌 금융산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그 다음에 인도 최대 국영상업은행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사우디 7일인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중동 지역 진출을, 그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를 원한다. 라는 거죠. 여기 모르죠. 또 전 세계 스타트업에 대출을 하거나 자기네들이 이제 제조 부분에 주식을 보유하거나 이런 전략적으로 가지. 단순한 어떤 대출 이런 거보다 주식을 보유를 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이미 좀 신뢰가 좀 힘들죠. 사모펀드 같은 거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직 이렇게 뚜렷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불안한 부분인데요. 하나은행이 일본 도쿄에서 헤어 아트 투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술 시장에 진출하거나 이렇게 사실상 그 전 세계 어떤 주요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겠죠. 그 중에서도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미술에도 관심이 있나 본데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